안녕하세요. 설득금 세미나 정성은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패티 카시프 골드만의 논문 을 이어서 세 번째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논문에서 이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두 번째 파트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세 번째는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논문을 이제 계속 읽을 텐데, 모든 논문들이 그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식도 비슷하고 설득 연구들은 대부분 실험 연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앞에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세팅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메시지를 줘서 그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독립변수로 하는데 독립변수를 설정을 하고 조작을 하고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태도 변화를 뭘로 측정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메서드고, 그 하고 나면 이제 그걸 이제 설문 결과가 쫙 오겠죠. 근데 그리고 각 조건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그 통계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각 조건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합시험이잖아요. 종합시험에 대한 태도의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근데 각 조건마다 한 16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145명인데 8가지 조건이니까 한 15, 16명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각 조건마다 그 사람들이 그 태도의 그 종합시험이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게 11개 포인트가 따랐으니까 그 11개 포인트가 있고, 하나는 뭐 9개 포인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표준화 시킨다는데, 표준화 시켜서 두 개를 평균을 낸 값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각 조건마다 16명에 대한 평균을 내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수치를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평균 수치를. 근데 이제 8개 조건인데 8개 조건을 그냥 통째로 하는 건 아니고, 다 각각에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네 집단씩 묶어서 하기도 하고, 스트롱 아규먼트 컨디션이랑 윅 아규먼트 컨디션이랑 네 개를 묶어서 평균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이 여기 6이 나고 이쪽에 5가 나왔다 그러면은 스트롱한 조건에서 더 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설득이 더 많이 됐네. 그러니까 메시지 품질이란 게 이런 조건에서는 효과가 있네 없네 이제 이렇게 판정하는 거인데, 근데 이제 판정할 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면,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숫자가 이게 6이 나고 5가 나왔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스트롱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네 라고 딱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한 뭐 20명 뭐 50명 뭐 이 정도 갖고 사람들 하기 때문에 작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샘플 갖고 한다는데, 표본이 작기 때문에, 표본이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크게 차이가 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별로 안 났다. 차이가 별로 안 나면은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차이가 거기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고, 에이 이거는 뭐 같은 걸로 치자라고 해서 지나가 버려. 근데 그걸 이제 통계의 유의미성 검증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게 더 어느 정도가 큰 차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사용하는 거야. 그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방법 없는 시간이나 통계 시간에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는 결과가 이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아노바라는 거를 돌렸다. 이게 변수 독립변이 세 개이기 때문에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main effect of expertise manipulation 해서 그게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메인 이펙트라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argument quality strong 아니 weak을 그 네 개 조건식이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가설이랑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가설이랑 관계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 이제 서로 이제 그 관여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지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좀 보세요. 근데 자, of greater interest. 자,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to interactions that qualified these two main effects. 자, interaction이라는 걸 본다는데 interaction이라는 게 두 가지의 변수가 서로 상호 교차하면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맨 첫 시간에 우리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보면은 이게 argument quality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거 involvement인데 involvement라는 두 가지 변수가 서로 상호 교차하고 짬뽕이 되면서 결과가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스트롱 하면서 센츄럴 할 때만 이게 이제 태도 변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호작용은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두 개가 예를 들어서 평행하면은 이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 평행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평행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argument quality도 strong 하면은 weak한 것보다 더 이제 태도 변화 많이 일어나고 센츄럴 루트 나름대로 퍼리펄 루트보다 더 효과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로 두 가지 독립 변수가 서로 그냥 서로 각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다.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걸 이제 상호작용한다 그래.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퍼리퍼럴 루트일 때만 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인터랙션이 있으면은 효과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더 그래서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 그런 효과가 발견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figure 1 탑 패널 figure 1을 봐 이렇게 한 거야. 탑 figure 1은 뭐냐면 여기잖아요. 근데 이걸 봐.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야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읽는 방법 우리가 이제 사실 그림이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제시하면 안 돼. 자, 대부분 여기가 independent variable 놓고 여기 dependent variable 놓고 여기에 조절 변인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기울기라는 기울기가 이렇게 정적이냐 기울기가 반대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효과 있고 없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거는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high involvement에서는 expertise가 두 개 간의 엑스퍼트와 non 엑스퍼트가 두 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로우 인볼먼트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그렇대. 검증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원래 가설 중에 하나랑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strong and weak argument는 high involvement에서만 두 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low involvement에서는 두 개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가설이랑 일치한 거예요. 근데 자, 가설이란 게 제가 정리한 그 가설이랑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읽기에 편리한 그래프는 아니야. 그리고 또 내가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우리 모든 수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데서 항상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스코어가 작고 낮고 여기가 로우 하면 여기가 하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바꿔놓은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림을 바꾸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바꾸는 거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래서 argument quality는 high involvement에서는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정적으로 크게 효과가 있고 low involvement에서는 이렇게 이제 별로 차이가 많지 않더라. 근데 통계를 해보니까 이 통계가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차이가 나고. 근데 credibility는 어떻게 되냐? credibility는 low involvement에서 이렇게 정적인 효과가 있던 거예요. 로우 인볼먼트에서는 크레디빌리티가 높은 게 더 좋아. 근데 하이 인볼먼트에서 파란 거는 별로 차이가 없어.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가설을 검증한다는 거는 가설은 이렇게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가설은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가설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argument quality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롱한 메시지도 있고 weak한 메시지도 있었어.
그러면 그래서 가설은 뭐냐면은 argument quality는 next year condition, 관여도가 높은 컨디션에서는 이래 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다른 말로 strong한 argument가 weak한 argument보다 더 많은 태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10 years 나중이야. 그 관여도가 되게 낮아. 관여도가 낮을 때는 이게 효과가 없어. 효과 없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트롱하나 위크하나 attitude change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거야. 숫자 똑같아. 3. 응? 뭐 이것도 3, 이것도 3. 응? 그래. 근데 요걸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놓고 그다음 내가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구해본 거죠. 근데 여기에 요거는 이제 각각의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있는 건데 여기 하이 앤 로우 소스 크레디빌리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조건의 평균이 0.6이었어. 근데 요 조건 무슨 조건이냐? 스트롱한 메시지면서도 하이 인볼먼트 컨디션이야. 스트롱한 메시지면서 하이 인볼먼트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그 긍정적인 태도가 되게 높았어. 근데 그러나 로우 인볼 윅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되게 낮아. 근데 근데 이게 말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트롱 내가 와, 내 문제야. 그럴 땐 사람들이 막 글을 읽고 논거가 있고 통계가 있고 그럴 때는 동의는 많이 했지만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야. 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거든. 뭐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와, 시험 보는 걸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 근데 그런 걸 집어넣고 하니까 이게 낮게 나왔겠죠.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나와 관련된 문제일 때 그렇게 된 거고 나와 관련이 없는 10년 후의 문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뭐 이걸 자세히 언제 다 읽고 있겠어. 근데 이렇게 뭐 위크하거나 스트롱하거나 뭐 별로 뭐 that's okay. 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과학 연구라는 거는 자연과학이나 뭐 사회과학이나 똑같이 가설이라는 거는 이제 말로 이제 내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고 주장 펼치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데이터를 모으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모양이 그려질까를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려봐서 이 우리가 발견된 이 패턴이 우리가 예측한 패턴이랑 동일할 때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동일한 패턴이라고 판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가설이 지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크레디빌리티 신뢰도 그다음에 정보원 공신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넥스트 이어 컨디션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걸 내가 읽어서 판단하는 기 때문에 이 프로페서는 효과가 이거는 정보원이 아니에 따라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가설이에요. 그러나 10 years 10년 후에 될 거다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건 뭐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명문대학의 교수가 했네. 이건 고등학생들이 했네. 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걸로 판단해 버린 거죠. 근데 그게 편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편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데 실제로 이게 발견된 거야. 근데 이렇게 모양은 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같은 패턴이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가설이 지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티 앤 카시오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이걸로 사실은 이 패티 앤 카시오포가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공전의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같은 데이터를 모아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규먼트 퀄리티는 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소스 엑스퍼티스 정보원 효과는 반대 모양이 나왔다. 그럼 통계적으로 다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 이론 자체도 사실 되게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 요 뒤에 이제 디스커션 나오는 내용들인데
하는 거는 지금까지 설득에 관해서 이러한 연구도 있고 저러한 연구도 있고 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source credibility나 source expertise 전문성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전문가 이야기를 더 많이 잘 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연구를 해보면 어떤 연구는 이 정보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구는 정보원 전문성이 source credibility나 expertise가 효과가 없어 설득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정리가 안 됐거든.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패트 앤 카시퍼가 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야 그걸 조절하는 변수가 있어. 조절하는 변수가 뭐야? 그게 involvement라는 거야. personal relevance, personal involvement. 관여도에 따라서 된 거야. 야,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 설득에 대한 이론도 막 많잖아. 근데 많은데 하나는 대부분 센츄럴 루트에 관계된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쪽은 뭐 퍼리퍼럴 루트, 주변적 단서에 의한 설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쌈박하죠, 근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별로 너무 당연한 이론인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열심히 하고, 뭐, 또, 생각도 오래 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 그러나, 근데 이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지식이 없거나 하면은 사람들을 그럼에도 판단을 해야 한다면은 뭔가 이제 큐를 찾는 거죠. 단서를. 그 단서 그래서 단서가 중요한 거죠. 단서 왜 중요해?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다음에 지식이 없을 때. 근데 우리가 항상 바쁘고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단서를 많이 이용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건데 알고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뭐가 더 재미냐면은 야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서를 이용하더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재밌는 연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후속적인 연구가 나오는 거고 알고 봤더니 되게 그 상식적인 이론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981년도에 논문이 나올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토대로 해서 펄수에이전 교과서도 새로 쓰여지고 이론들도 새로 정리되고 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논문이 그러냐 오르냐에 대해서 한 수백 건의 논쟁과 어, 그다음에 이제 반대 그 이거를 반증하기 위한 실험들이 수없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수없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 설득 이론에 대해서 굉장한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의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축적이 이루어져서 이 연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또 많은 사람들이 복제도 하고 변형시켜서 테스트하기도 하고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 연구를 복제를 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이 연구를 테스트 해보자 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 논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